먼저 영수. 자, 영수님이 첫 등장을 하는데, 자, 이 광경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솔로 전설의 레전드 16기 똑같이 돌싱 특집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영수님 물 무서운 척 하려고 지금 돌다리라고 해야 되나? 아주 냅다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16기의 버금가는 레전드 한 편을 좀 연상케 하겠다. 그걸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제작진의 포부가 느껴지죠, 지금? 나중엔 이러다가 한강에서 찍는 건 아닐까. 지금 이 등장하는데도 이 다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따가 여성 출연자분들이 첫 등장할 때 이렇게 다리가 길면 어떻겠어요? 좀 더 남자분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등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혼자 이제 걷고 있는데 뭔가 입에서 주저리 혼잣말을 하면서 걷고 있어요. 야, 근데 이 걸을 때 이거 엄지 손가락 이거 뭐야? 이거 주먹이 왜 이래? 보통 남자분들이 주먹 쥘 때 이렇게 안 쥐거든요? 남자분들 은근히 이런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예로 25기 영호님이 상당히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걸음걸이 하나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었잖아. 어쨌든 뭐 걸음걸이가 좀 그렇다기보다 걸으면서 주먹을 엄지손가락을 접고 주먹을 쥐었단 말이죠. 보통 여성분들이 주먹을 쥐을 때 이렇게 쥐거든요. 상당히 여성스러운가? 자, 영수를 소개할 때 이 제작진의 코멘트를 보세요. 숙명의 아쿠아맨. 벌써부터 딱 나오죠. 이분의 활약상이 딱 봐도 어장남, 여자들의 어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간볼 것 같은 또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어. 얼굴을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답답해 보입니다. 차라리 그냥 이마를 좀 까는 게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좀 더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어서 이마를 덧머를 했는지도 몰라요. 28번지의 태풍의 눈. 여러분 태풍의 눈 아세요? 자연재해 중에 태풍의 눈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이 눈 쪽, 이 눈 부위, 이 부위에는 상당히 고요해요. 일시적으로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만 뭐 비가 내리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만 평온하고 대신 이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죽음이죠. 비 맞고 바람에 휩쓸리고 이 영수를 바로 태풍의 눈에 비유를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영수를 만나면 바람이 거의 없고 하늘이 맑아 보이는 것처럼 나한테 엄청 잘해줘. 사랑 표현도 해주고 정도 주고 막 내가 1순위래.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강한 바람과 폭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온갖 사랑한다 1순위라고 외치지만은 뒤에서는 뭐예요? 이 강한 바람과 폭우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영수님이 여태 나는 솔로에서 나온 영수님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보통 영수라는 포지션이 맏형 이미지거든. 남성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맏형 리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이가 많으면 나이 많은 티가 좀 많이 나기 마련이야. 뭐 뱃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얼굴에 주름이 많다거나 혹은 좀 술에 절여 있어가지고 인간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푸근해 보이지만 그런 똥배 나오는 아저씨 있죠? 제가 평소에 기대했던 영수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좀 관리를 좀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앉으면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야, 목소리가 이거 뭐야? 뭐 실어증 걸렸나? 이분? 앉을 때도 굉장히 좀 다소곳하게 앉아요. 좀 여성스럽게 앉는다라고 하죠. 앉을 때도 좀 뭔가 남자답게 좀 쩍벌남처럼 좀 시원시원하게 앉으면 되는데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여자가 앉듯이 다리를 붙이면서 상당히 좀 옹졸하게 앉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놀란 거 뭐냐면 사전 인터뷰할 때는 갑자기 딴 사람이 와 있어 지금.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야. 이야, 이분 진짜 성형 잘 됐네. 일단 보면은 기본적으로 코 성형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코도 좀 성형이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수염 자국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제모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좀 피부과 시술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눈도 상당히 눈매가 쌍꺼풀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눈 시술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형에 대해서 좀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성형도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요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문가가 보면은 와 견적이 상당하겠죠. 근데 뭐 저는 이런 성형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관리의 시대이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옛날과 다르게
경제력만 남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모, 관리 이런 것까지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남자의 외모가 경쟁력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에 좀 돈을 투자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한 게 이분이 상당히 결정을 좀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나이가 40 넘고 이렇게 성형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성형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단 말이야. 왜냐면 이것 또한 하나의 리스크예요.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도 들어가고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이 나이 때쯤 되면은 외모보다는 본인의 그런 재력이나 위치, 명예, 사회적 위치 같은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분은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끔 성형까지 했단 말이야. 그것도 남들이 하는 조언들도 있었겠죠, 주변에서. 야, 무슨 남자가 나이 처먹고 무슨 여자처럼 뭐 성형을 하고 있냐, 차라리 운동이나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성형을 하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은근히 이분이 자기만의 그런 주장이나 고집 같은 게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나는 솔로를 출연하기 위해서 상당히 빌드업을 좀 많이 해온 것 같다. 그러니까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온 것 같다. 성형도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살도 좀 많이 빠지신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 원래는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난데없이 ROTC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본인이 이런 ROTC로 군대 중위를 전역을 했다. 48기로. 근데 야 이분이 장교 출신인데 이 ROTC가 뭐냐면은 학 군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군사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재학 중에 군사교육까지 같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서 군사교육 공부까지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장교로 인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뭔가 통솔을 하려면은 그런 직급자들이 있어야 되잖아. 중위, 장교들이 있어야 되잖아. 장교? 통제를 하려면. 왜냐면 일반 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장교가 필요하는데 그러한 장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겠어요? 그래도 일반 병사보다는 좀 똑똑한 애들로 좀 장교를 뽑아야지. 그래야 군대도 스마트하게 운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막 지나가다가 정복 있어. 정복 입은 ROTC 형들이 멀리서 샹! 샹! 하면서 막 개 똥폼을 잡더라고 대학교 안에서. 그래서 이 영수님도 ROTC 48기로 중위 전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 장교 출신이야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군대는 이렇게 나 ROTC 장교 출신이야 하면서 뭔가 남자다운 남자가 들으면 리스펙 존중할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행동은 주먹을 이런 식으로 이분 행군도 안 해봤나? 아니면은 뭐 손가락에 네일을 하고 왔나? 여기서도 보면은 앉는 게 굉장히 좀 다소곳합니다. 여성스럽게 좀 앉아. 야, 이분은 군생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 신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여성스럽다. 앉을 때도 굉장히 다소곳하게 지금 앉고 있죠. 그 이후에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전문 대기업인 공채 1기. 거의 뭐 조상님이죠. 1기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다. 굉장히 자기 이력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약간 부풀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진도 있다. 굉장히 본인 자랑에 지금 심취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곳을 내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같이 다녔던 직장 동료들이 아직 나를 부러워한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이제 결혼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이게 가장 핵심 질문이죠. 이 돌싱 특집에서 있어서 내가 어떻게 결혼했으며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이 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하자가 무엇인지라고 밝히는 그런 시간이거든. 만난 게 되게 특이한데 양가 아버님의 소개팅 주선으로 만나게 됐다. 전철을 산악동호회에서 우리 아버님이 다른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등산하시다가 한잔 하시면서 아니 자네 딸은 결혼했는가? 우리 아들은 지금 미치겠어. 그래? 우리 딸도 아직 결혼 안 했지. 그럼 한번 만나볼래? 이거 완전 뭐 정략 결혼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 뒤로 1년 남짓 연애를 하다가 야 그래도 대단한 게 또 이게 연애를 또 했어요. 아직도 근데 결혼을 부모님의 간섭을 통해서 결혼을 하나? 보통 아버지들은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죠. 아빠가 간섭을 하고 싶어도 뭐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게 보통 아들의 반응이거든. 근데 막 아버지가 간섭을 해가지고 영수야, 내가 저번에 산악동호회 나갔는데 거기 어떤 형씨 집안의 딸이 그렇게 외롭대. 너 한번 만나봐라.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또 말을 또 잘 들었나 봐요. 아버지의 말은. 그러니까 부모님 말은 잘 듣나 봐. 그래서 1년 남짓 연애를 하다가 2018년도에 결혼을 했다. 야, 그래도 결혼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근데 결혼하고 2년 차쯤에 아이가 생겼는데 2개월 만에 유산이 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유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2년 차쯤에 아이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타이밍 때 유산이 됐다. 비보죠. 안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아이가 그때 나와야지만 이혼이 한 5년 정도 더 늦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생겨야 이게 이혼이 이제 유예되는 거거든.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이게 핸드폰 약정하듯이 약정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안 낳고 부부들끼리 욜로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딩크 부부. 그래서 제가 딩크 부부가 이혼하기 쉽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아이가 없으니까 약정 풀기가 쉬워. 이혼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아이가 생겨야지 그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을 못 한다고. 그리고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저는 아쉽게도 아이가 없지만은 그냥 남은 여생을 아이 키우는 재미로 그냥 사는 건데, 근데 역시나 유산이 됐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타이밍에 회사에서 전처와 같이 일하게 됐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회사에서 내 와이프랑 같이 일하게 됐대. 아무래도 본인이 자영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영업에 대한 얘기를 거의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전처랑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이때부터 이제 이혼의 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저는 부부끼리는 서로 금전거래도 일도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집안일도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일까지 같이 해버린다. 회사 일도 전처랑 같이 하고 집에 갔는데도 또 전처랑 또 일해야 돼. 이러면 싸워요.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고. 왜냐면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잖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일 수도 있지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스트레스 받는 게 가장 힘들단 말이야. 왜냐면 그게 갈등이거든. 근데 그 속 안에서 와이프랑 같이 일을 하게 된다? 와이프랑 나랑은 지금 결혼한 관계인데 결혼한 관계 이상으로 직장 관계까지 여기서 엎어간다? 중복이 된다? 이거는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거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지금 이혼 숙녀 캠프나 여러 가지 이혼 사례들을 보세요. 물론 옛날 쌍팔년도 시대에는 그때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랐고, 왜냐면 SNS나 이런 인터넷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라이프를 알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참고 사는 게 부당하게 생각이 되잖아. 인간의 본능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루 왼종일 와이프랑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일을 하는데 갈등이 생겨, 불만이 생겨, 집에 갔는데도 불만이 생겨. 이럴 거면 왜 결혼했나? 왜 같이 살지? 행복하지가 않은데? 편안하지가 않은데? 남녀가 서로 둘이 결혼을 왜 해요? 서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행복하니까, 편하게 쉬려고. 근데 만나면 맨날 불편하네? 만나면 맨날 싸우네? 불편하네? 불행하네? 그럼 당연히 이혼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냥 애초에 와이프랑은 돈 관계, 일, 갈등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최소화, 아예 와이프랑은 같이 일하는 거는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뭘 할 때 혼자 해야지 와이프랑 같이 해야지. 왜냐면 부부는 동등하니까. 육아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뭘 할 때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우리의 공동일이니까 같이 해야 돼. 계산하면서.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이 안 돼. 힘들어진단 말이야.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법이야. 어쨌거나 같은 회사에서 와이프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대요. 이거 자체로도 좀 큰 문제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라는 걸 이미 파악을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어야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 와이프가 어떤 성향인지 알게 되지 않나? 어쨌든 뒤늦게 서로의 성향을 확인했다는 것을 확인했대요. 그래서 뭐 앙금 이런 거 없이 합의하에 이혼을 했다. 정말 앙금이 없었나 봐요. 요즘 시대에는 합의해서 이혼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큰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뜻이죠, 지금. 왜냐면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불만이 있길 마련이거든.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는 이혼을 원해. 그럼 내가 무언가 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본인이 아내한테 재산을 분할을 많이 해줬대요. 합의 이혼까지 했네? 오, 그래? 라고 들었는데 뒤에 하는 말이 재산을 분할할 때 좀 최대한 아내한테 좀 좋게 재산 분할을 해줬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수긍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본인이 이혼을 하고 싶어서 너 나랑 이혼해주면 대신 내가 재산 분할 많이 해줄게. 또 그거를 또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는 분할을 좀 많이 해줬다. 근데 다음에 하는 말이 대박이야. 지금도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영수님이 그만큼 내가 재산이 많았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재산을 많이 해줬고 심지어 지금까지 연락을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그런 결함이 없다. 나한테 그런 귀책 사유가 없다. 이혼에 대해. 그러니까 나 이렇게 굉장히 재산이 많고 뭐 성격이 이상할 정도로 나한테 귀책이 있는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나는 그냥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처랑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분이 도싱 특집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재혼하고 싶어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전처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낸다고? 이거 자체가 나는 되게 웃겨. 모르겠어요. 이분이 전처랑 지금도 연락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뭐 본인이 나는 그만큼 성격이 괜찮다. 전처랑도 아주 잘 지낼 정도로 나는 그만큼 성격이 괜찮고 잘해준다. 여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멀쩡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 근데 그 남자가 전 여친이랑 연락하면서 지낸대. 어때요 여러분? 기분 더럽지 않아요? 전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전 남친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낸대. 뭐야? 아직도 연락하고 지낸다고? 아직도 만나? 둘이 뭐 그렇고 그런 관계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다음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전처랑 연락하고 지내는 게 이게 뭐 자랑입니까 지금? 이미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경험을 했으면 객관적인 복귀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아픔을 겪는지 그런 시간을 그런 세월을 겪어보고 전처에 대한 그런 기억까지도 모두 지워야죠. 정리를 해야죠. 아예 그냥 기억이 안 나게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새하얗게 그냥 지워야 되는데 이분은 오히려 지금 전처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무슨 아직 뭐 헐리우드 뭐 미국입니까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대포쿤 형님이 뭐 서로 앙금 없이 뭐 자연스럽게 이별했네. 이건 이별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이별입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면서요. 이거는 이별이 아니라 뭐야 재회인가? 어떤 성격이 서로 안 맞았어요 라고 남피디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도전하는 성격인데 아무래도 전 와이프는 반대 성격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 아무래도 이런 이혼도 마찬가지로 도전하는 삶. 그러니까 이혼을 도전했겠죠. 여기서도 나오네. 영수님이 이혼을 원했고 그와 반면에 이제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이 전 와이프는 당연히 안정적인 삶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하기를 싫어했었겠죠. 하지만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줌으로써 안정적이게 해줄게. 내가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줘서 너의 삶을 안정적으로 해줄게 라고 하니까 이혼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배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재작년 10월이래요. 약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찍게 된 마침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 분할 상당하게 됐겠는데 못해도 한 6대4 5대5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협의 이혼이니까 그만큼 챙겨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고 나서 연애 경험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니지,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남자라는 성별이 없어지는 거야.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녀가 둘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자기 성별은 없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중성화된다라고 보면 돼. 왜냐면 이제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 아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는 순간 또다시 구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문제는 주변에 여자가 없다, 남자가 없다. 그래서 26기 그 정숙 아줌마 보세요. 그 아줌마도 막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동창, 평소에 연락도 하지도 않던 막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추태를 부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혼하고 나면 주변에 여자가 없어.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로지 학위랑 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석사 학위랑 박사 학위를 둘 다 따고 있다. 아무래도 본인 학벌이나 학구열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충분히 연봉도 받고 뭐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도 전세고 지식재산센터라는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다, 제 소유로. 뭐 거기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은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 외모, 학벌, 집안 이런 거 안 보고요. 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안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전형적인 그냥 멘트죠. 그런 TV에서 마치 유명한 사람, 유명한 연예인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 뭐 얼굴 안 보고요, 뭐 돈 안 보고요, 뭐 경제력 안 보고요, 학벌 안 보고요, 저는 그냥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좋아요. 이나영도 얼굴 안 본다면서 원빈이랑 결혼했어? 가식적으로 저는 외모 안 보고 학벌 안 보고 집안 안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보긴 본다는 뜻이에요. 보긴 보는데 이걸로 중점적으로 더 크게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수님이 이성을 보는데 그런 커트라인이 있어. 근데 이 커트라인이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커트라인보다 좀 더 낫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약간 밝고 미소가 아름답고 서로 마음이 맞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아주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지금 상당히 눈이 높다. 눈이 높은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거나, 이제 도식들 보면은 자식이 몇 있냐라고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딱히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식분들이 자식 유무, 자식이 몇인지 이게 중요한데, 근데 저는 딱히 이런 도식들의 자식 유무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없는 남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자식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아주 대단한 상남자적인, 누가 봐도 정말 그래?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은 뭐 청산유수죠 지금. 자,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자식 유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가 굉장히 이쁜 여자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아무래도 이 상대방의 자식 유무가 이 여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거든. 왜냐면 그걸 여성분들이 가장 치부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돌보고 있는 자녀의 수가 나한테 굉장히 치부가 느껴진다라고 생각하거든. 현숙님 보세요. 현숙님 자녀가 셋이잖아. 그럼 현숙님 입장에서 남자를 만날 때 내가 자식이 셋인 게 가장 치명적인 치부거든. 그런데 나는 뭐예요? 그런 것까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만큼 나는 애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말로써 지금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연애관이나 이성관이나 특히 인간관계의 그런 본인들의 그런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들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막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절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딱 마치 수치화된 것 마냥. 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이성관, 연애관, 뭐 인간관계관은 인간이 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대상이 나의 가치관에 적합한지 적합 안 한지,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잖아. 인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자식 유무가 중요하지 않대. 근데 되게 외모가 형편이 없는,
외모가 안 끌리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가 자식이 막 3명이야.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막 카리나, 뭐 김태희, 뭐 전지현, 송혜교 이런 분들이 자녀가 막 5명, 10명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걸? 당연히 처자식은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된다. 이거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본인이 자신의 그런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나랑 같이 있으면 안정되고 듬직한 게 매력이다 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의 그런 행동이나 바이브 여태까지 뭐 많은 것들은 보진 못했지만 여태까지 보여지는 것만 모습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그냥 본인 희망사항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여자가 나를 봤을 때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끔 하고 싶은 거죠. 여자가 나랑 같이 있으면 나한테 안정을 느끼고 나한테 듬직한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되고 싶은 건데 마치 그거를 본인 매력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분이 좀 뭔가 말과 행동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본인을 소개할 때 좀 뭔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좀 더 있어 보이려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본인 스스로 찔리는 거거든. 왜냐면 나는 돌싱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나의 그런 결격 사유가 생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이런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더 오버해서 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뭐 이것도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은근히 남자한테 느끼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바로 목소리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소리를 갑자기 매력을 깔고 목소리를 이렇게 깔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뭔가 사람이 중압감이 있고 차분해 보이고 신뢰성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막 서도 없이 조절 어쩌고 여러분 저는 안정되고 듬직한 매력이에요 이렇게 말해봐. 어때? 굉장히 깨잖아요. 이분도 목소리가 좀 뭔가 남자라면은 그런 중후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워낙 그런 뭔가 실어증 걸린 것 마냥 이세돌 있죠? 이세돌님이 말하는 것처럼 여성스럽고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살짝 간신배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제작진이 반박이라도 하듯이 영상이 나와요. 나는 내가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리할 시간을 또 달라고 하니까 빈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거든. 근데 자꾸 나를 피해. 그렇게 사람들이 왜 피하는지 왜 너만 모르냐고. 야, 이 여자 누구야? 씨어. 굉장히 싸가지 없게 이야기하네. 알았어. 그냥 얘기만 나누고 올게. 나는 그냥 너로 결정했어. 이거는 그냥 져주는 거죠. 왜냐면 너로 결정 안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를 죽일 기세거든. 확실하게 해. 남자를 그냥 아주 지금 조련시키고 있죠, 지금.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어장을 쳤길래 지금 이분이 이렇게 격하게 노하실까? 아마 지금 이 여성분은 현숙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말투가 비슷하거든, 현숙님이랑. 아마 지금 이 현숙님은 영숙님을 볼 때 막 여기저기 우유부단하게 간제비처럼 간신배처럼 눈치만 보고 간만 보고 댕기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왜냐면 나한테 지금 확신을 줘도 내가 선택할까 말까인데 자꾸 막 저기 찔렀다가 여기 찔렀다가 네가 1순위네 내가 1순위네 저기가 1순위네 막 어장만 치고 댕기니까 현숙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장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노하신 것 같아. 나는 내가 1순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수가 다른 여자를 선택을 한 거지. 근데 현숙이 이 영수가 지금 안에 여자가 몇 명 있는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지금 빡친 거야. 아니 지금 나한테 빨리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확신을 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됐다라고 시간을 또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 영수가 이 B님, 그러니까 서브 여자죠. 서브 여자한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자꾸 나를 피한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정리를 해서 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꾸 나한테 피하니까는 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 그러니까 걔가 왜 피하는지 왜 너만 모르냐. 걔가 너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너를 피하는 거지.
부담이 되니까 너를 피하는 거지. 너한테 마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왜 그거를 왜 너만 모르냐고 지금. 이 답답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얘기만 나누고 올게. 그냥 나는 이미 너로 정했어. 나는 이미 넌데, 난 너로 할 건데, 근데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올게. 그러니까 작별 인사만 하고 올게. 자, 지금 이제 개소리를 또 하고 있죠. 우리는 나는 솔로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시츄레이션인지 감이 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겠어요? 일단 현숙님은 밑밥으로 깔아놓고 보험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현숙님을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현숙님보다 좀 더 가치가 높은 좀 더 이쁜 B를 한번 꼬셔보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 이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왜냐면 이 남자가 워낙 우유부단하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여자, 아까 그 B죠. 도식녀 B. 이분은 정숙님인가? 나는 항상 1순위가 너였어.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수님이 첫인상 때 정숙님을 선택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성분이 정숙님이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그 마음 변한 적이 없다고. 아마 지금 정숙과 현숙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런 현실적인 조건과 이 도식 특집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뭡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큰지 아니면은 이 현실적인 조건이 큰지, 이 감정과 이성, 사랑과 조건 사이의 이 저울질,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사회 실험이잖아. 사랑이 중요한가, 조건이 중요한가, 감정이 중요한가, 이성이 중요한가. 이 사이 속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우유부단한 영수님이신데 그런 상황에 놓여지니까 지금 더더욱 갈피를 못 잡고 욕을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영수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도식녀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영수야, 너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너 왜 이렇게 선택을 못하냐? 근데 저는 그 하나하나의 관계가 너무 중요했어요. 얘도 좋은데 너도 좋아. 나는 지금 이제 결혼한 내 와이프도 좋고 내 전처도 좋아. 봐봐요. 심지어 내 전남친, 전여친과도 연락하고 지내는 게 별론데, 구린데, 전처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낸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성을 대할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성을 대하는지, 사람을 만나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게 확대 해석이 되고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 되고. 자, 뭔가 본인이 억울한가 봐, 지금. 내가 뭔가 확대 해석이 되고 있고, 내가 뭔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뭔가 가스라이팅하고 왜곡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 지금. 본인의 이런 억하 심정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업보예요. 자승자박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은 여태까지 제가 본 모습으로는 말은 뭐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고 말은 뭐 네가 1순위고 말은 너밖에 없고 하는데 행동이 달라. 이분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전형적으로 딱 20치기 정숙이다. 이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거기서부터 신뢰가 확 떨어지거든. 안 그래도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이런 안정감, 안정성,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남자가 맨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남자랑 결혼하면은 나를 평생 동안 나를 지켜줄 수 없겠구나. 나에게 이런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줄 수가 없겠구나. 내 처자식을 잘 살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딱 봐도 그냥 태풍의 눈이죠. 뭐지? 나 지금 뭔가 나는 솔로 도식 특집을 전편을 다 보고 온 느낌인데? 벌써 영수에 대한 파악이 끝났어. 자,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제작진이 이야기 해주잖아요. 자칭 타칭 듬직한 남자 영수는, 이거 비꼬아서 표현한 거거든 지금? 이건 듬직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불성설인 거죠. 어불성설. 어쩌다 28번지에 태풍의 눈이 됐을지, 어쩌다 28번지에 빌런이 됐을지. 벌써부터 스물스물 빌런 냄새가 나는 유력한 용의자 1순위다. 자, 두 번째 돌식남 영호님. 자, 영호님. 얼굴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습니다. 원래 영호님이 그렇게 얼굴이 막 잘생기거나 뭐 그런 분은 별로 없거든. 근데 진하게 생겼어. 쌍꺼풀이 진하고 코도 오똑하고 이목구비가 상당히 뚜렷하면서 좀 진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은 거의 뭐 보거스예요. 보거스. 야, 이렇게 캐리어를 발로 툭 치는 모습, 이게 바로 남자다운 모습이죠. 별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행동에서도 이 남자가 좀 상당히 좀 남자답다라는 게 좀 여기 나오잖아.
자, 영호님의 소갯말인데 이국적인 외모소, 이목구비가 상당히 뚜렷하다. 이 정도 왁구면은 외모가 상당히 괜찮다. 내 여자를 향한 충무공 정신으로 아마 이분 영호님은 딱 봐도 옥순하게 직진하는 그냥 직진남일 것 같습니다. 한 여자만 그냥 올인하는 그런 남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다리를 좀 약간 벌린 상태에서 앉는 게 맞거든. 요렇게 이게 아주 정상적으로 그냥 앉는 건데 내가 마치 치마를 입고 입는 듯하게 앉아. 되게 조신하게. 목소리도 괜찮죠. 나는 솔 일기영철 거의 조상님이죠. 이분이 고향 태권도 선후배 사이래요. 영호님이 체육대학교에 졸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스 하키를 하고 있고 또 스키도 타면서 게다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스쿠버 다이빙 또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머리를 쓰기보다는 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활동적인 몸을 이용해서 가치를 추구하는 테토남 성향인 거죠. 아까도 캐리어를 무심코 발로 툭 치는 그러한 사소한 행동만 보더라도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역시나 이러한 나의 그런 남자다움 때문에 해병대에 지원을 해서 전역을 했다. 좀 전에 나왔던 영수는 ROTC 장교, 그리고 지금 영호님은 해병대 그냥 만기 전역. 이것만 보더라도 훨씬 더 그런 남자다운 성향은 영호님이 좀 더 가지고 있죠. 장교들이 이런 애견남들이 많아. 은근히 오히려 이런 부사관들이 좀 남자다운 성향이 있지, 머리는 똑똑하지만 의외로 애견남들이 많은 게 장교들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가지고 뭐 이순신 장군이 나오면 뭐 해병대 입대, 본인이 해병대에 입대를 하는 그런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처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은 31살 때쯤 했다. 딱 정년기죠, 남자분들이. 지금은 이제 더더욱 늦춰지고 있어서 31살도 좀 남자 입장에서 좀 빠른 거죠. 지금 한 정년기가 한 34살 아닌가? 33살 아닌가? 남자들은? 원래 저는 결혼을 원래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상대방 어머님이 좀 편찮으신 게 있어서 마침 저희 어머님도 편찮으신 바람에 이게 되게 웃긴 게, 아까 전에 영수는 양가 아버님을 통해서 정략 결혼하듯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영호님은 또 양가 어머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고, 어머님 때문에 좀 급하게 결혼을 했다. 이분도 약간 뭐 정략 결혼이야 이거? 아니 정략 결혼은 아니죠. 정략 결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부모님들 때문에 지금 마치 내가 결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식은 치렀는데 이제 양가의 어머님들이 편찮으시는 어머님들은 이제 작고를 하시면서 둘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는 방식에서 그런 차이가 느껴져서 이 영수님도 그렇고 영호님도 그렇고 그나마 재혼하기 가장 좋은 케이스인 게 뭐냐면 자녀가 없다라는 점이죠. 아무래도 양육해야 하는, 부양해야 하는 자식이 없으니까 좀 더 다른 남성 출연자분들에 비해서 선택을 받기에는 좀 더 경쟁력이 있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22기 돌싱 순자님을 굉장히 좋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자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악착같이 사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자의 삶은 없이 그냥 아이를 위해서 살다시피 했죠.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리스펙을 한 게 아닐까. 그와 반면에 이혼했던 전처는 좀 더 그런 악착 같은 모습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가치를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민님 하면서 그분도 높아가는 게 취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좀 상당히 소박한 여성분들에게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수가 옆에서 5박 6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간신비 같아. 그러면서 이따 여성 출연자분들은 어떡하죠? 짐을 들여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 영호님은 뭐 될래야 되겠죠. 알아서 되겠죠. 뭐 알아서 짐 들어주겠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자꾸 영수님이, 그러니까 본인 지금 걱정이 되나 봐. 여성 출연자분들 데리러 가줘야 되는데 본인이 일빠따잖아 지금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이분은 지금.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본인 분량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따가 여성 출연자분들 마중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마중 나가지? 벌써부터 지금 그 생각뿐입니다 지금. 자, 다음은 세 번째 돌싱남 영식입니다. 자, 영식님은 등장할 때부터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카메라를 보통 쳐다보기 마련이거든 한 번은. 근데 카메라를 외면한 채 그냥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 상당히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미치겠네. 와, 강원도라 물도 맑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부성애로 빚어낸 인생.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딸바보죠. 딸바보고 인상이 눈이 좀 처졌어 지금. 그냥 마냥 사람이 착한 사람, 인상이 그냥 착하다, 위화감이 없다, 위협적이지가 않다, 상당히 그냥 친근해하고 착하다. 대신 이걸 좀 안 좋게 보면은 상당히 그냥 만만해 보인다. 이 남자가 착하긴 하지만 그냥 착하기만 하다. 이게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저 무조건 영식일 거라고 다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영식으로 받았네. 그러면서 영수가 아 그래요? 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나 캐리어 끌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주지? 그 생각뿐이거든 이분. 그건 누가 봐도 딱 영식상이죠. 여태까지 영식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성 좋고 착하고 오지랖 넓고 착하고 인간성 좋고 배려 있고 굉장히 유쾌하고 쾌남이고 어디 하나 불평불만 없을 것 같은 그런 인격적으로 완전 좋은 사람 이미지였잖아요, 영식이. 근데 장점이 딱 그거 하나뿐인 그냥 그저 사람이 좋기만 한 사람이 영식이었단 말이야. 우리 딸이 무조건 아빠는 영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식이 귀여운 캐릭터니까 아빠가 해도 돼. 귀여운 캐릭터는 상철이죠. 상철인데 뭐 어쨌든 이제 딸은 이제 아빠가 이제 상당히 귀여워 보이니까 딸이 응원을 받고 나는 솔로에 출연했다라고 합니다. 애가 이제 18 정도 돼서 크니까 야 애가 거의 다 컸어요. 이제 몇 년 후면은 그냥 성인이란 말이야. 이런 분은 이제 재혼해도 되죠. 왜냐면 애 다 키워놨으니까 성인까지 다 키워놓으면은 이제 애 인생은 애 인생이니까 다시 이제 본인 인생 살아야죠. 그래서 딸이 지금 아빠의 인생이 걱정이 돼서 나는 솔로에 출연하자고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성인이 되면은 이제 분가를 해야 되거든. 그럼 정신적으로 독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독립이 되다 보니까 그 허전함을 왜냐면 이 영식님은 여태까지 인생을 살 때 이 딸 애 하나 보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애가 컸으니 애가 이제 독립을 하니 허전하겠죠.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인연을 찾기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같이 함께할 인연을 찾기 위해서 나는 솔로에 나온 것 같아요.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월드컵 할 때 응원하면서 만났대요. 그리고 2007년 하반기쯤에 재회를 했대요. 뭐야 나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네? 아이고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해버렸대요. 이때부터 거의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된 거죠. 제가 군대에 갈 때 이분은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엄청 짧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하게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지금. 근데 또 책임감 있게 결혼을 또 했대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딸을 출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른 나이에 급하게 애를 낳다 보니까 이제 신혼 초부터 많이 싸웠겠죠. 많이 어지럽고 힘들었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일부터 저질러 놨으니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치거든. 안 그래도 여성분들은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안정감이 중요한데 애를 일단 낳았네? 근데 안정감이 없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미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 신혼 초 때 아무래도 본인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대처를 좀 잘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루는 되게 뭔가 힘들었겠죠. 와이프랑 막 싸우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막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딸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혹시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될까? 라고 먼저 딸이 얘기를 먼저 해줬대요. 오죽하면 7살 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낼 정도면은 이미 뭐예요? 부부간의 그런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다는 증거죠. 그래서 딸의 말을 듣고 나서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애초에 이 사람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야. 근데 딸 때문에 못했던 거죠. 참고 살았던 거죠. 왜냐면 이혼을 하게 되는 순간 딸이 힘들어지니까. 뭐 나 힘든 거는 뭐 물론 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딸이 힘들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딸도 자기가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는 솔로의 도심 특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처랑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으며 또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야. 본질이란 말이야.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알맹이란 말이야. 엑기스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출연자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어때요? 본인의 그런 가장 중요한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전국민 대상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내가 내 이혼하는 이야기를 하면 나의 그런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책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얼굴에 내가 똥칠하는 경우거든. 지금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요, 나 이런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이런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전 국민한테 얘기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정말 진짜 이혼을 하고 나서 복귀를 해봤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이번에 이혼하게 되면서 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을 극복한 상태인지, 그래서 내가 다음 결혼할 때에는 두 번 다시 이혼할 일이 없도록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 탓하면서 이혼? 내 탓이 아니야. 내 전 와이프 탓이야. 내 전 남편 탓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재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마 이분들은 지금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귀책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행동으로 유추할 수가 있죠. 이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분들이 왜 이혼하게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면 양육권도 아빠한테 왔겠네요. 왜냐면 아기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 양육권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아내분에게 가는 게 맞거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아휴직을 써도 보통 아내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애를 키우는 거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잘 케어하고 육아를 하니까. 그래서 보통 양육권이 특별하게 귀책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아내가 거절하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은 양육권이 아내한테 간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의사죠. 아이가 아내한테 가기 싫다, 나는 아빠랑 있고 싶다 싶으면 양육권은 아빠한테 가는 거죠. 왜냐면 7살 먹은 아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줄 아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7년 동안 이렇게 길게 끌었다 왔던 이유가 뭐냐, 제가 버틴 거죠. 아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쵸? 지금 영식님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거죠. 인생이 힘들어도, 남편 때문에 힘들어도,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아이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인 거죠. 딸하고 사이가 좋은가 보네요. 아무래도 혼자 딸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해야 하는 역할을 아마 본인이 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남자 아빠이자 엄마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여성적으로 좀 변하는 거죠, 남자가. 그러면서 영신님이 딸이랑 원래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다가 사춘기 때문에, 보통 뭐 남자건 여자건 사춘기 되면은 부모랑 사이가 안 좋기 마련이죠. 근데 3년 정도 딸과 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대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은 정말 진국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분의 딱 그 연애 생활이 딱 보여지죠.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아마 다른 여성분들을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그분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딸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영화도 같이 보고 아이돌 노래도 같이 듣고 조금이라도 딸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 거죠. 이 영호님이. 야, 이런 익살스러운 표정 보세요. 이게 다 딸에 맞춰주는 거거든. 근데 애초에 원래 이분이 성향이 이런 거지 않을까? 애초에 그냥 이분이 그냥 귀엽고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아빠랑 딸보다는 그냥 친한 오빠 동생처럼 보이거든.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겠죠. 어떤 여자 스타일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상형이 뭐예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잘난 게 없기 때문에 뭐 누구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상당히 겸손하죠. 앞에 영수처럼 막 본인이 어떻고 저쩌고 막 그렇게 포장하지 않잖아. 물론 모르겠어요. 진짜 내세울 게 없어서 할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화가 좀 되고, 대신에 뭐 저의 스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봐야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훈님은 이 대답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의 그런 능력, 돈, 경제력, 이런 스펙 이런 거를 안 보고 그냥 순순히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 순수한 사랑, 그냥 나 자체로 원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연애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입니다만 현실적이지 않죠. 예?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는 조건을 보고 사랑해요. 세상에 조건을 안 보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어떨 때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해줍니다. 우리의 조건 없이 그냥 맹목적인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가끔 우리 엄마도 나의 그런 조건을 보고 사랑해준단 말이야. 내가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내가 뭐 어머님께 뭐 경제력으로 막 좋은 선물을 해준다던가, 뭐 돈을 준다던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이기심이에요.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해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좋은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성형을 하거나 뭐 옷을 잘 입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돈을 잘 벌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발전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제가 보잘것없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별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냥 나의 그런 결함을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자존감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성만 좋다라고 해서 이성적인 매력이 끌리지 않죠. 딸이 응원하는 아빠, 이보다 멋진 스펙은 없을 듯. 애써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물론 지나치게 있어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자랑을 하고자 쓸데없는 스펙을 막 늘리고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런 스펙이나 경제력, 나의 이런 조건들, 이런 스펙과 조건을 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인 거야. 만약에 이런 걸 보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마 영훈님 본인도, 물론 상대방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길 원하지만, 본인도 이성을 볼 때 은근히 그런 조건들을 따진다니까, 본능적으로. 왜냐면 우린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가치를 매기니까. 아마 지금 영식님이 했던 발언들을 유추해보면, 아마 영식님이 이혼한 이유가 영식님이 염려하는 그런 무능력함, 본인의 스펙, 보잘것없는 스펙과 경제력과 그런 조건들, 그런 무능력함 때문에 와이프가 힘들어서 이혼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부가 애를 키우려면은 경제력이 있어야죠. 남자한테 기대하는 그런 남성성이 있단 말이야. 아까 영수님이 인터뷰 때 이야기했듯이 처자식은 내가 돈을 벌어서 키워야 된다라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할 때 가장 큰 미션, 임무, 어깨의 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능력이거든, 경제력이거든. 근데 남자가 능력이 안 된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애를 낳았어. 그럼 와이프는 미쳐요. 왜냐면 안정감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바람이 났거나 아니면 영식님을 좀 많이 무시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영식님도 힘들어서 막 울다가 이제 그 모습을 딸이 보고 나서, 아빠 이렇게 힘들 거면은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 라고 했던 그런 배경들이 아마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영식님이
딸이랑 되게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딸도 아빠를 원했었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런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신님이 남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 솔직히 딸과 있는 그런 유대관계를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딸보다는 일단 일이 먼저 중요하니까. 경제력으로 좋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물론 딸을 챙기는 건 중요하겠지만은 딸과의 있는 유대 관계보다도 딸의 양육비를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우선이거든. 남자한테는 당연히 딸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챙길 수가 없단 말이야, 집중적으로.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딸보다는 일을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딸이 7살 먹은 딸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얘기할 정도면은 아마 영식님은 일보다는 가정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여성의 역할을 아마 대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물론 지금 사회가 뭐 그런 게 어딨냐, 지금 남녀 평등이죠. 각각 반반씩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자도 육아를 하고 남자도 육아하고 맞죠,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자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애는 좀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많이 먹이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영신님의 그런 바이브 말과 이런 발언들을 유추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남자다움, 남자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지키지 못한 채 그냥 아내가 해야 하는, 엄마가 해야 하는 역할을 좀 영신님이 그걸 대신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뭐 와이프가 바람이 난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고를 친 거니까. 이분 뭐 비서실장이야? 뭐 경호업체 다녔어요 지금? 아니 왜 자꾸 이따 여성분들 오시면은 저희 마중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계속 자기 생각뿐이야. 지금 그 여성 출연자 나올 때 마중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일빠따거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고민만 제가 주구장창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고집이거든. 집착이잖아, 집착. 그냥 뭐 알아서 되겠죠. 그냥 부딪히면서 행동하면 되는데 뭐 벌써부터 이런 걱정부터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참 문제다. 씨.